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순위 지수 산정 방법을 말씀드릴 국토안전관리원회 위원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안전법 개요, 유지관리 전략 수립, 투자 우선순위 산정 방법 적용 예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시설물의 건설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그 결과 95년에 시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제1종, 2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고 그 종별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점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의무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시설물의 안전법에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정이 되다가요. 2017년에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성능중심 관리체계를 도입한 시설물 안전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됩니다. 성능중심 관리체계 도입 배경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SOC 시설물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16만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시설물들이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손상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손상에 대해 이제 점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시고 발견된 손상에 대해 보수보강하는 이 기존 방식은 시설물 이 보수보강 비용이 급증을 하는데 국가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 일부 필요한 손상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손상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화된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종종 보시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시설물들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넵 21이라는 시행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하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토안정화 계획이라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16만여 개 시설물 중 대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3만 6천여 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현재는 5천여 개인데 10년 후에는 1만 4천여 개, 20년 후에는 약 2만 6천여 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SOC 시설물 노후화 대책 마련, 신규 정책 수립 및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관리 목표를 수립을 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현 상태의 종합 성능과 비교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과 더불어 기능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능평가 절차인데요. 일단 성능평가는 관리 주체에서 성능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성능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외관조사와 재료 시험을 통해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 세 성능 결과를 토대로 안전 중심 또는 가중 평균을 하여 종합 성능 등급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 종합 성능 등급이 처음에 설정하신 성능 목표보다 클 경우는 그냥 바로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성능 목표보다 종합 성능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어떤 손상을 먼저 보수를 해서 종합 성능 지수가 향상되는지를 제한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중장기 관리 계획을 작성하셔서 다음에 2월 15일까지 FMS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능 목표 설정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성능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사용성, 기능,
내구성, 안전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지금 항목을 저희가 선정하여 놓았습니다. 네. 보시면 사용성에서는 사용성 및 기능성, 내구성에서는 주변 환경, 안전 성능에서는 지진 구역 개수, 공용 연수를 각각 고려하여서 그 항목에 맞는 평가 등급과 지수를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성능 목표 산정 예시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항목에 맞는 등급과 평가 점수를 산정을 하시고 그에 맞는 가중치를 곱하셔서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합쳐서 최종적으로 성능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고려해야 될 항목 중에 빠지는 항목이 있으면 그 가중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에 배분을 하셔서 최종적으로는 1.0이 되도록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주변 환경 3가지 항목 중에 빠지는 항목이 있으면 그 나머지 항목의 값을 평균을 내셔서 가중치와 곱해서 성능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고려될 사항에 대한 그 평가 점수와 평가 등급은 저희 세부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성능 등급 산정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성능 평가 절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성능 등급 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평가를 도출을 하고요. 그 도출된 결과와 성능 간 중요도를 곱해서 그중 그 곱한 값의 합이 최종적으로 종합 성능 지수가 되고요. 그 지수에 맞는 등급이 종합 성능 등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전 성능 평가가 다른 성능 평가 점수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바로 안전 성능 평가 결과가 종합 성능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 산정 방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21년 12월에 투자 우선순위 산출 방법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제시한 방법은 저희가 성능 간 가중치와 부재 가중치를 전부 곱하는 값의 합을 비용으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분모에 들어가다 보니 비용이 저렴한 대신 그 종합 성능 지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교량의 청소라든가 일부 손상에 대한 면가리 방법이라는 이런 방법들이 최우선순위로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점을 좀 개선하고자 성능평가에 반영되는 항목들의 가중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손상별, 부재별, 성능별, 성능 간 등급별 가중치는 모두 성능평가 종합 지수를 산정하는 데 반영되는 이 가중치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가중치들의 의미인데요. 손상별 가중치는 이 손상 자체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량 같은 경우는 성능평가 절차상 이 시설물의 위험도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교량 같은 경우는 그 부재에 발생한 손상 중에 등급이 제일 안 좋은 등급의 결함 지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상 자체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급에 대한 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 그 부재의 등급으로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상별 가중치는 모두 1.0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내구 성능 손상별 가중치는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 시험 항목 같은 경우는 시험 항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별 가중치는 모두 1.0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가 필요한 내구 사용 성능 손상이 좀 하위권에 위치하였는데 이게 좀 순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1.0으로 제시된 손상별 가중치의 값을 좀 적절하게 균등 또는 가중 평균하셔서 분할해서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순위가 좀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재별 가중치입니다. 이 부재별 가중치는 손상이 발생한 부재가 전체 시설물에 갖는 중요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보수가 필요한 그 내구 사용 성능은 균등 또는 가중 평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재별 가중치가 또 1.0이 시설물이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의 경우는 이 성능평가 절차상 그 부재에 발생한 모든 손상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발생한 손상에 발생한 또 모든 부재의 결함 지수를 모두 더해줍니다. 그 더한 값의 산술 평균을 전부 더해서 나중에는 결함 지수의 총 합으로 나눠서
성능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든 부재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부재별 가중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능간 가중치는 종합 성능지수 산정에 필요한 안전 내구 사용 성능의 가중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가중치입니다. 등급별 가중치는 사용, 안전 내구 사용 성능 손상에 대한 등급의 가중치인데요. 모든 시설물들이 A에서 E로 갈수록 A는 양호한 상태, E는 불량한 상태로 의미를 하는 건 똑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성이 모두 다릅니다. 교량에서 절도사면 같은 경우는 A에서 E로 갈수록 점수가 계속 커지는 반면에 항만에서 상수도 시설물 같은 경우는 A에서 E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방향성이 다른 시설물들을 동일한 방향성이 가지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산정 범위가 동일한 시설물들끼리 그룹화하였고 그 그룹화한 산정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기준값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준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값을 해당하는 등급의 기준값으로 나눠서 나오는 값을 저희가 가중치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의 조정 방법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한 손상 부재 사용 등급별 가중치에 대해서는 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요번에 성능평가 보고서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가 제시한 가중치에서 약 20% 내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어떤 기준에 없이 책임기술자는 어떤 관리 주체의 의중에 따라 순위가 이렇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제시된 가중치는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사용 성능에서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 상태, 교량 조명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는데 요중에 교량 조명 같은 항목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또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들의 가중치에 배분을 하셔서 종합적으로는 1이 되도록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 항목, 산출 항목의 결정인데요. 손상 중에는 B에서 2등급임에도 보수 보강이 필요 없는 손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출 항목에서 제외하시면 되고 A등급임에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출 항목에 포함을 하셔서 우선순위 지수를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위의 조정인데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보수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급성을 요하는 보수 보강이 일반적인 균열, 백태 이런 손상이 아니라 세부지침에 제시된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가중치를 모두 무시하시고 모든 가중치 값을 1.0으로 하셔서 최우선순위가 설정되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사유는 보고서에 꼭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22년 9월에 발간한 투자 우선순위 지수 산정 가이드라는 책에 모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산정 가이드는 저희 관련 홈페이지 기술정보, 기술자료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투자 우선순위로 검색을 하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용 예시인데요. 이 적용 예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중치를 곱해서 그 곱한 값의 합을 순위를 매겨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별 가중치, 교량의 손상별 가중치는 모두 1.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0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구 성능의 손상별 가중치도 콘크리트 항목의 같은 경우는 시험 항목이기 때문에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1.0을 적용하시면 되고 강제 같은 경우는 손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가중치 값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용 성능의 손상별 가중치도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재별 가중치도 저희가 교량 형식에 맞게 부재에 맞게 가중치를 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게 가중치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구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성능의 부재별 가중치 같은 경우는 이 사용 성능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재를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성능의 부재별 가중치는 1.0이 되겠습니다. 또 성능간 가중치도 각 성능에 맞는 가중치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등급별 가중치도 등급에 맞는 가중치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상, 부재, 성능 등급별 가중치를 모두 곱하신 다음에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입력된 값의 순위를 이렇게 매기신 다음에 순위대로 1순위부터 하순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손상별 가중치가 1인 경우와 부재별 가중치가 1인 경우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부재별 가중치가 1인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항목의 결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등급 이외에도 보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A등급 이외에도 보수가 필요하면 산출 항목에 적용을 하셔서 지수를 산정을 하시면 되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의 조정도, 우선순위의 조정도, 그 중대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가중치 값을 1.0을 적용을 해서 최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22년 9월에 발간한 투자 우선순위 가이드에도 조금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관리지회분들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수보강 비용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종합성능지수 향상에는 도움은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보수보강법들이 우선순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건축물의 층간 가중치 같은 경우도 구조 형식에 따라 층간에 따라 그 부재가 받는 하중 부담률이 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가이드에는 구조 형식과 층간 가중치는 따로따로 제시를 하여 놓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좀 제시가 미흡한 상태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시설별 가중치도 또한 일부 시설물들은 수리시설물 같은 경우는 개별부재, 복합부재, 개별시설, 복합시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규모가 커지는 개념으로 세부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가중치는 모두 제시하여 놓았는데 종합적으로 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 방법이 조금 미흡한 상태라 이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순위의 발생인데요. 각 가중치를 전부 곱해서 값을 내다 보니 우선순위 지수를 산출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그 동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 이 동순위 내에서도 먼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손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상을 먼저 우선순위를 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의 유형, 등급, 보수분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다시 조정하실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모두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